왜 진짜 끔찍한 거 있어요. 같이 볼까? 제가 이 본 영상이 있어요. 첫 번째 이거 세션입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거 장군들이 꼭 봤으면 좋겠던 영상이에요. 대한민국 장군들이 봤으면 하는 영상이거든요. 이 가인지 TV라는 채널인데 이 선생님도 막 기업에서 인사 관련돼서 임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교로 ROTC로 복무하신 선배님이시고, 네, 되게 멋진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에이스가 떠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무능함의 연쇄고리 효과 때문에 그래요. B급 인재는 C급을 뽑아요. C급은 D급을 뽑습니다. 조직은 한순간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보조 폭발 이론입니다. 자, 스티븐 잡스가 말한 보조 폭발 이론에, 자, B급이 C급을 뽑고 C급이 다시 D급을 뽑는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이거든요. 원래 A급들이 모여 있는 곳은 A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언제 우리 장교들의 집단이었던, 혹은 그나마 우리 부사관 집단도 뭐 공부에선 A급이 아니겠지만 최소한 정신력에서, 최소한 체력에서 A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게 무슨 일이냐? 옛날에는 장교들을 올라온 친구들이,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라 그랬다고. 못하면 나가! 그랬다고. 기운 때, 우리 때 못하면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담 안 하고 내 동기는 바지끄레기 붙잡고 살려달라 그랬어요. 우리 때는 동기를 세워놓고 나가라 그랬어요. 동기가 자퇴했을 때까지 우리는 얼차려 받았거든요. 그때는 왜 그렇게 나가도 들어올 애들 줄 서 있었어. 초창기 때, 야 족같아 나가. 야 삼사관학교 오기 싫은 사람 있었어요? 아 삼사관학교 오기 싫은데 억지 오신 분 나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나가세요. 못해? 그 자리에서 바로 자퇴서 쓰게 했어요. 왜? 그래야 빨리 추가 합격자가 들어오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나가라 그랬다고. 하기 싫으면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그래도 돌아가던 조직이었고, 그래도 인기가 많은 조직이어서 A급은 아니더라도 A에서 B 플러스 급으로 유지가 됐어요. 혹은 공부가 A급은 아니더라도 정신력은 A급인 애들이 모여 있었지. 그건 내가 인정한다고. 공부는 A급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조직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정신력이 B급도 아닌 C급도 아닌 D급도 아닌 F급, 심지어 장애를 가진 친구들까지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교들 중에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경계선 지능 장애도 꽤 있고, 전혀 이거는 병사로 가도 병신 같은 애들인데 장교로 온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 부대에서 장교가 쏘인데 임무 수행이 안 돼요. 병원 다니느라고. 약 먹고 병원 다녀요. 애가 바보예요. 근데 그거를 소대장 하면 병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병력 유지하는 거 불안하니까 참모로 보냈어. 그래서 참모 장교로 왔는데 참모 담당관 부사관이 참모 장교를 병원 보내고 약 먹이고, 상사가 소위를 케어하고 있어요. 리얼입니다. 현실입니다. 모 부대 상사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군 상사님이신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군수 담당관인데 군수과장이 온 거야. 장교가 소위가. 이거 사람이 아니래. 이거는 자기가 볼 때 이거 장애가 있대. 경계선 지능장애 수준이 아니래. 이거는 요양원에,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된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장교를 하는지 모르겠대. 일단 임무 수행 안 되고요. 일이 안 되고요. 약을 먹어요. 장교가. 시간 되면 약을 먹여야 된대. 담당관이 약을 신경 써서 그러니까 본인도 집에 아이가 있어서 아이 약도 자기가 못 먹이는데 출근하느라고 시간대가 되면 자기 담당 장교 약을 먹인다는 거야. 너는 이해가 안 되지. 미친 거 같지. 내가 볼 때 미친 거 같거든. 내가 볼 때도 미친 거 같대. 미친 놈인 거지. 근데 그런 애가 지금 장교로 임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조직이 완전히 무능한 이들로 가득 차게 된 지금 온 거예요. B급, C급, D급, F급, 패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조직은 한순간 무능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보조 폭발 이론입니다. 이 보조라는 단어가 그 무능한 직원을 뜻하는 그런 비속어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보조 폭발이라는 단어를 스티브 잡스가 보조 익스플로션 막 이런 단어를 막 그냥 거칠게 썼거든요. 왜냐? 인재의 질이 떨어지면 바보의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A급 인재에 집착하는 이유는 진지의 일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바보의 증식이 일어난다. 지금 군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부사관들도 과거에는 어떤 능력이었냐,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공부는 못하더라도, 대학은 못 가고 공부는 못하고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공부는 못하더라도 과거의 부사관들은 어땠습니까? 정신력, 체력 꼬우면 나가라 그랬고, 부사관들도 여러분들 체력이 어마어마했어요. 부사관 학교 있을 때도 맨날 알통구부 했었고, 겨울이건 밤이건 뭐든 여군이 있던 없건 매일같이 알통구부 했었고, 매일같이 띵거름 했었고, 매일같이 중대별로 누가 이기나 지나 매일같이 시합했었고, 가끔씩 삼사관 학교나 가끔씩 육군사관 학교나 타 기간에서 유탁교육을 가면 걔네한테 지지 않으려고, 체력에선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부사관 학교만 가도 살이 쪽 빠졌었고, 특급은 기본이었었고 그랬던 조직인데, 지금은 특급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특급보다 불합격이 더 많고, 지금은 4급, 5급이란 체육검정을 만들어서 4급, 5급도 존재한다고요. 부사관학교, 학군교, 삼사관학교도. 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때는 띵거름이 불합격을 하면 불합격이었어요, 사관학교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체력 검정을 시험을 응시해 준 거로 고마워하는 수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우리 때는 달리기 불합격하면 탈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급도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공부로 A급이 아니더라도 정신력,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군대라는 모든 인재가 국영수를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신력이나 군인 정신으로는 A급이었던 사람들이 우리 군대를 유지했어. 부사관, 장교가. 병사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장교, 부사관이 정신력으로, 체력으로, 군인 정신 마인드로. 옛날에 우리 부사관 훈련 부사관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훈련 부사관 선배님들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밥 먹을 때도 목소리도 차렷 열중샷, 구형조정 3회 외칠 때도 그 목소리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부사관 후보생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려고 정말 노력하는 선배님들이 지금 보면 기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A급 인재들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A급 인재들이 지금은 A급 인재가 없으니 B급이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C급, D급, 패급이 들어오니 이 조직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조직은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뭐 삼사관학교는 솔직히 2년 동안 하니까 지금의 학군교의 훈련 수준은 육군 훈련소보다 못해요. 병사들보다.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 2015년 육군 훈련소의 훈련병이 지금의 학군단 후보생들보다 훨씬 나아요. 수준이 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B급 인재만으로 회사를 만들면 모두 A급 인재를 고용하려고 하지만 그곳에 한 명의 B급이라도 섞여 있으면 모두 자신과 똑같은 B급을 끌어모으게 돼 있다. 그러면 C급이 또 들어온다. B급을 뽑는다. 자, C급은 C급을 뽑고 D급을 D급을 뽑는다는 거예요. 더 낮은 등급을 뽑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빨리 무너진다는 거죠. 자, 많은 리더가 인력 부족의 C급을 이유로 B급 인재를 채용한다. 이게 군대라는 거고. 사람이 없으니까 B급을 뽑습니다. B급, C급을 뽑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이런 거예요. 결정적 오류라는 거. 교육을 통해 상향 평준하겠다. 일단 B급을 뽑아놓고 얘들을 뭐 초급반이든 고급반이든 거기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낙관적인 거죠. 절대 교육을 통해서 평준화되지 않아요. 애초에 B급 인재는 더 이상 교육으로도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B 플러스까지 돼도 A급 인재가 안 돼요. 근데 B급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대한민국 군대는 B급 수준이 아니라 지금 패급이란 말이야. 패급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리사이클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활용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새끼들인 거야. 패급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쳐봤자 그거는 그냥 분리수거되는 쓰레기일 뿐이야. 원래 분리수거가 안 되는 새끼였는데 그나마 분리수거할 정도로 한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교육을 통해서 상향 평준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낙관화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적 오류가 생긴다.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인재가 완전히 사람이 무너졌어요. 아예 끝났어요. 자, 보면은 이제 군대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무능한 동료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해야 합니다. 지금 군대가 이래요. 지금은 이 씨발 업무가 많은 게 아니라 이 1인분을 못하는 새끼들 때문에 옆에 잘 자는 애들이 2인분, 3인분, 4인분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성장할 수 없는 새끼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새끼랑 같이 근무를 해야 돼? 실제로 지금 학군단에 있는 후보생들이 씨발 내가 이런 새끼랑 같이 동기가 돼야 돼? 내가 이런 새끼랑 같이 장교로 임명한단 말이야? 야, 장교가 족도 아니네. 장교 별거 없네. 이게 장교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엄청난 고립감이 들죠. 물론 모든 사회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직에 대한 고립감이 들고 우리 회사의 군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어떻게 무능한 인재들 유입 때문에 가장 큰 피해 뭐가 된다? 조직의 에이스가 떠난다. 딱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착한 무능력자. 이게 뭐냐? 애는 착해. 능력이 없어. 요즘 이제 이런 애도 많거든요. 특히나 과장급들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착해. 능력이 없어. 사람은 착한데 능력이 없다고. 근데 이거는 착한 게 아니에요. 이거 멍청한 새끼들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착한데 무능력한 거는 이거는 게으른 거거든요. 근데 애는 착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열심히 안 해. 근데 실그멍을 웃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못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제로 업무하는 거 보면 열심히 안 해요, 이런 새끼들은. 그리고 시간만 존나게 끌어요. 그리고 부탁을 존나 해요. 실제로는 지가 열심히 안 해. 그리고 나서 혼나면은 웃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부족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놓고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뭐야? 착한 무능력자. 존나 열받게 합니다, 이런 새끼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에요. 이거는 착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나쁜 거지. 악랄한 새끼. 실제로 열심히 안 해. 근데 착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가 좀 못나서 그렇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업무 부담 가중, 그다음에 관리 시간 낭비, 하향 평준화가 된다. 착한 무능력자. 나쁜 무능력자도 있는데 성격은 착하다는 거죠.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일 못하는데 싸가지 있는 후배,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후배. 그럼 누구 선택하겠냐? 저는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후배를 선택합니다.
싸가지 없는 애들은 내가 싸가지 있게 잘해주면 걔네들 나한테 싸가지 있게 해요. 그런 애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인간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싸가지 있는데 일 못하는 새끼들은 그 근성이 글러먹은 새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은 뭘 해도 일을 못해요. 그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족같아요 그거. 근데 싸가지 없는 때 일 잘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 애들은 걔가 지켜내고자 하는 걔 프라이버시만 잘 지켜주면 되고 걔가 존중받아야 될 것만 잘 인정해주면 돼요. 그럼 나를 피곤하게 하진 않잖아. 근데 일 못하고 싸가지는 새끼들은 그거 나를 이용하는 거라니까. 악랄한 새끼들이야. 날 조종하는 새끼들이야. 그 성격으로 날 조종하는 거라니까. 아 선배가 해주시겠지? 선배가 도와주시겠지? 아유 선배님 항상 감사합니다 선배님. 충성? 이런 새끼들 있잖아. 근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별로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 애들은 싸가지 있는 게 아니라 게으른 새끼들이고 악랄한 새끼들입니다. 싸가지도 없는데 일을 못하면 그런 새끼는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그런 새끼들 무시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애들 무시합니다. 제가 어떻게 무시하냐면은 저는 일할 때 어떻게 무시하면 일을 안 줍니다. 하지마 내가 할게. 너 못하잖아. 내가 할게. 우리끼리 하자.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아주 나쁜 선배죠. 일을 못하면 저는 일을 안 줍니다. 일 못하는데 싸가지 없으면 일을 안 줍니다. 제가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걔가 스스로가 자기가 무능력한 사람인 걸 느끼게 해줍니다. 너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걸 내가 느끼게 해줍니다. 너가 없어도 그만이야. 내가 좀 고생하지 뭐. 너 없어도 돼. 약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좀 나쁜 사람인데 왜냐면 일을 빵꾸 내면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별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팀 사기 저하. 하위 성과자가 팀 전체 사기를 꺾는다. 고성과자의 부하 증가. 고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의 몫을 메우기 위해 과부하를 겪는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혁신의 의지가 약화되고 관리 리소스 소모. 아무튼 이런 그지 같은 새끼들 때문에 지금 망가지는 거죠. 지금 군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가 무능력하고 이제 C급, B급, B급, C급, D급, 패급 새끼들 때문에 지금 군대가 잘하는 사람들 자꾸 나가고 있고 고성과자들이 이탈하고 저성과자만 남아있는 사회의 증발 원리, 사회 효과라고 지금 아주 소금 새끼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 다 보세요. 전역하는 사람들 시장 가치가 높아서 즉시 이동한다. 나오네. 전역하는 애들 시장 가치가 높아 즉시 이동. 그 다음에 성장 도전 유능한 동료 전호. 혁신 주도 및 생산성 향상하는 애들. 전역 못하는 애들은 대안이 부족해서 나가서 할 게 없어서 자리에 잔류하고 현상 유지하고 안정성을 선호하고 지금 오늘만 이렇게까지 가자. 다른 거 하지 말자. 그거 왜 할라 그래. 그냥 매일 어제 하던 거 하면 되지. 저 새끼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지랄이야.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변화를 저항합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은 표현이 그렇지만 전역하지 못한 자 전역하는 사람 딱 그 느낌이 딱 나네요. 어쩔 수 없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아니죠.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전역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고성과자의 생산성은 2배다. 일 잘하는 애들은 일을 2배로 많이 합니다. 2배로 잘하고요. 김상호 자랑이지만 전 일 잘했습니다. 제가 통신장교 비문도 제가 관리했고요. 저는 뭐 인정작군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일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 개원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왜 교육장교님은 남의 것까지 다 해주십니까? 그 대학 그랬죠. 야, 니 거 내 거가 어딨냐? 우리 부대 일인데. 당직 근무도 제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다 합니다. 남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제가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인재 밀도가 낮은 조직이라는 시그널이다. 왜냐? 고성과자가 많이 일을 하는 건 지금 군대가 그렇죠. 지금 고성과자들이 일을 2, 3인분씩 합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전역하고 자꾸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런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침묵한다. 침묵. 군대가 이게 문제예요. 군대는 침묵을 합니다. 침묵의 역설은 곧 조직 붕괴를 말한다. 자꾸 우리는 숨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조직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회의실에서 정적을 합의로 착각한다. 하지만 서로의 무능이나 오류를 묵인해주는 침묵의 담합인 경우가 많다. 조직은요 항상 비판하고 항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니 씨발 이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망가지는 조직의 특징은 침묵해요. 본인들의 잘못과 수정해야 되고 오류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군대라는 조직은 이익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다 묵인하고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숨깁니다. 조용히 해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휘관이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침묵해요. 침묵으로 합의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게 부하들이 불만 없이 굴러간다고 하는 리더의 착각인 거죠.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자, 의견의 부재, 침묵은 의견의 부재가 아니고 조직 내 침묵은 단순한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발설하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군대가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지휘관이 이야기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문제점을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다 같이 조용하고 침묵합니다. 왜? 발설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혁신의 장벽이 생기고 이러한 집단적 침묵은 조직 변화의 강력한 장벽이 되면서 다원주의적 가치를 억압하면서 창의성을 말살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랑 진짜 똑같죠. 대한민국 군대는 이렇게 70년을 유지했습니다. 외부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부의 침묵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죠. 많은 리더가 조직 내 조용한 분위기를 평화와 화합의 증거로 오해하지만 실질적 데이터와 심리학적 분석은 정반대의 결론을 이룬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는 친조직적 침묵의 가면을 쓴 방어적 침묵. 동료를 배려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기저에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라고 군대가 진짜 이런 똑같죠 진짜. 자,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친구처럼 다정한데 무능한 상사를 좋아하냐, 폭군 갖고 지랄 맞지만 성과를 챙겨주는 상사가 좋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랄 맞지만 일 잘하고 성과를 챙겨주는 상사가 좋더라. 쓴소리를 미룬다면 부하 직원을 망치는 무책임한 팀장이다. 하지만 지금 군대는 쓴소리를 안 하죠. 왜? 그 부하 직원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이제 모가지를 치니까 무능한 팀장으로 남기로 한 거죠. 무능한 팀장이 될래? 아니면 너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훌륭한 팀장이 되는데 리스크는 부대 이동이나 징계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를 생각하느니 차라리 무책임한 팀장이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지금의 과장급들, 지금의 대대장급들은.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팀장급들이 지적을 해야 되고 팀장급들이 지랄을 좀 하면서 우리 부대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따끔하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쓴소리를 하면 자기신들의 뭔가 폐해를 끼치니 차라리 쓴소리를 하지 않고 무능한 사람으로 남겠다라고 된 거죠. 대장이 진짜로 기한합니다 요즘엔. 자, 리더의 책무는 경기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방출해야 돼요. 빨리 방출하고 빨리 괜찮은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처럼 무조건 수용해주고 무조건 이끌어주고 하는 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의 스포츠 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썩은 나무는 빨리빨리 잘라서 내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팀이 잘 굴러가요.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죠. 애매해요. 병사들은 그렇다 치지만 장교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모차게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성과자와 착한 무능력자를 그냥 어떻게든 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재밌는 건데 이런 거 보시면, 자, 내일 직원이 사표를 낸다고 하면 과연 그를 필사적으로 설득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도록. 아니면 속으로 안도하며 사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속으로 안도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전역한다고 했다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약에 내보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리급이 나간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오는 피해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가지고 온대요. 왜냐면은 그 인원이 연차까지 키운 노하우를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회사의 비용이 한 거의 연봉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순간 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친구한테 야, 내가 그럼 너 연봉 줄 테니까 더 일해줘라고 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군대가 어떻습니까? 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중견 간부들이 다 전역을 하잖아요. 그 중견 간부들이 전역한다는 건 10년차가 전역을 한다는 건 10년차 전역하는 인원이 그 10년차까지 되기 때까지 우리가 그들한테 드렸던 교육의 비용, 그들이 노하우가 쌓여갈 때까지 필요했던 그 비용들을 생각을 한다면 10년차 상사급들이 전역할 때마다 억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 천만 원의 수준이 아닙니다. 1년당 천만 원이라고 해도 적은 돈인데 1년당 1,0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명당 1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 명씩 전역하고 있다고요? 1년에 3,000명이 넘게 전역을 해요. 그 국방부는 지금 1년 동안 3,000억을 손해보는 겁니다. 3,000억. 중견 간부들이 전역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아무튼 지금 조직이, 대한민국이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조직 문화가 엉망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B급, D급,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A급들이 전역을 하게 되고, 근데 그 A급들이 전역하는 걸 경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군이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나 뭐 처우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끌어오는 것보다 지금 우리 군 스스로가 조직이 개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 지금도 무너졌지만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이 온 거 아닌가. 뭐 지금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직 문화 개선과 조직 개편을 빨리 해야겠죠.